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2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분 좋으라고 어제부터 제가 배경 화면을 또 크리스마스 이미지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환율이 강해도 너무 강한데, 그러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 좋은 거는, 글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사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이 강하다는 말은 내수주가 강하다 그랬는데, 정말 시장은 연말장이 좀 기관화 장세, 기관, 네,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두 가지 개를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인데, 환율은 지금 원환율이 강해도 너무 강하죠. 너무 강하면 한편으로는 뭐 사실 어제도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꼭 좋아서 강한 건 아니잖아요. 환율이 강하면 이론적으로는 자동차는 약하고 내수주가 강한데, 자동차가 약한 것보다 실제로 환율이 강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주가 연일 강한 겁니다. 내수주라 하는 거는 이제 보통 화장품 그리고 또 마찬가지 같은데, 이게 너무 강하게 되게 되면 역시나 우리 투자 동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역시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보다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에서 압도적인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몇 맛배기를 한번 놓고 보면 기관이 산 코스피 종목들, 삼성전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받아줬고, LNF 오늘 갑자기 튀어줬고, 네이버 하이브 지금 올라오고, 하이브는 연일 올라가고 있고, CJ ENM 오늘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여전히 강세에다 기아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 카카오도 움직이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인데, 시장은 관점에서 바꿔서 봤을 때는 오늘 그래도 좀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쵸?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이 60일선, 60일선에서 좀 지지했었는데, 오늘 5일선도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직 주봉이 있으니까, 이번 주봉 12월, 그러니까 처음 물가지표가 나왔던 11월 11일 이후부터 지금 6주 연속 약세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사실 종가가 2,400에 가든 못 가든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이 크기가 보게 되면 음봉의 키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약세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림이니까 12월 달 월봉 자체가 월령 양봉으로 끝나지 못하고 올해 연말 지수가 2,400 또는 2,500은 못 가겠지만은 못 간다 하더라도 연말 마지막 장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5라는 자리에서 60이라는 자리에서 장대음봉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5일선도 회복하겠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나마 다시 21선을 하는 720선을 향한 그림, 코스닥은 2400을 하는 그림을 코스피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수급은 얕아요. 하지만 어저께 마감 시장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냐, 상승 종목이 많은 게 중요하냐.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파란색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이 지수를 당겨서 지수만 당기고 다른 종목 주는 것보다는 지수는 조금 같은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하이버, LG엔솔 예를 드는 겁니다. 카카오 이런 게 올린 게 더 내용이 좋습니다. 딱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LG엔솔이 당기지 않을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LG엔솔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오히려 LG엔솔이 안 당기니까 오늘 기관들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기아차, 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하이버 이런 종목들이 당겨주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되게 좋아지는 거죠.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시가총액 에코프로에 비하면 압도적 상승은 아니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생각보다 덜 오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코스닥은 조금 지수가 올랐네요. 이런 관점에서 있습니다만 오늘 또 시장 관점에서는 워낙 시장 흐름 자체가 되게 분위기가 좋죠. 뭐 예를 들어서 환율 이슈들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내수주인데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작은 거 너무 큰 거 말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셀창 생활 건강 말고 코스맥스라든지 조금 작은 거 청담 글로벌 같이 조금 작은 거 이런 종목들에서는 여전히 매기세가 물려있고 잠깐 슈팅이 났던 똘토륙스 같은 AI 관련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대한 피로정을 좀 느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기관이 산 종목 중에서 물론 어저께 SK온의 투자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쉬어갔던 LNF 쪽으로도 매수자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에서 이는 LNF입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지금은 전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품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힘 자체가 보기에 따라 좀 다른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기관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빠질 만도 한데 버텨주는 자리가 있다고요. 보통 전저점엔 주식을 사진 않는데 빠질 만한 자리에서 버텨주게 되면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탁 튀어오릅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한번 건드려줬어요.
오늘. 물론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개판입니다. 어이구,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엄청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삐! 자, 그런 관점에서 CEO도 마찬가지. 모두도 안 좋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한 희망을 던집니다. 어떻게?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많은 재고 어느 정도 처리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가 저 내피셜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 중국이 어쨌든 간에 계속 코로나 봉쇄 완화한다 그러고 또, 부양책 펼친다 그러면 다시 IT 기기 수요, PC 수요 증가하지 않겠어?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던져버리니까 정작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약간 소부장 쪽에서 조금 라이트한 비노공업이라든지 소켓, 그 다음에 여테크닉스, 레이저마크 이런 종목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원화가 강하다는 결이 있잖아요. 원화 초강세. 원화 초강세는 계속 내수주라 그랬거든요. 그럼 또 다 가진 않아요. 원화 초강세를 갑자기 뭐 파라다이스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파라다이스는 지그져 있죠. 조금 이제 밑에서 움직이는 게 여행주들 다시. 여행주가 항공주보다 못 갔죠. 어제 우리 야간 수업에 했던 아나투어 같은 애들도 꿈틀대고 모두 투어도 꿈틀대고. 꿈틀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주식은 밑에서 딱 꿈틀대면 해야 돼요. 응? 그리고 너무 올라가지고 레몽레이처럼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레몽입니까? 글자가 왜 안 쳐져요? 예, 좀 부담스럽고 아바타도 부담스럽고 넥스트 같은 아바타도 부담스럽고 하지만 또 CES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소닉 시스템 같은 친구들 아니면은 ASP 홀딩스 같은 회사들 아이고 APS죠. 또 어쨌든 메타 관련 종목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에 보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감시장에서 막연하게 여러분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기관들이 사는 종목. 원화 초강세에서는 거의 기관화 종목인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관산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아까 고스피는 지켜보셨죠? 오늘 LNF도 마찬가지. LNF. 어제는 에코프로였지만 배터리 쪽에서도 미약 하나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 봐서 이 정도인데 코스피 쪽에서 보니까 확실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거 아닙니다만 하이닉스 쪽으로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거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네이버도 덜이지만은 조금씩 다시 좀 붙는 거. 자, 이렇게 좀 뭐 삼성 SDI는 LG화학도 애매하지만은 3종 세트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 SDI, LG화 애매하지만은 뭔가 조금만 쳐주면 튀겠다는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SDI 차트도 차트라 그러면 너무 그런데 누군가만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래서 갖고 가시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큰 주식이 대형적 외국인이 딱 붙어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게 좀 있고 그럼 요거를 시간이 조금 됐구나. 코스닥 조금 더 볼까요? 코스닥은 기관들이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코스닥 보면 보셔야 될 거니까 보신다면 오늘 코스닥 기관들 산 종목 LNF 본적으로 훅 들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오늘 훅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첫날의 시가만 허리 잡으면 돼요. CN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셀튼 헬스케어도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 코프리 BM도 10만원 전후니까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HLP는 네 되고 용진쌤이 깨면 어제 재료가 오늘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다시 눌림을 볼 수 있고 JYP 신고가입니다. SM은 약간 올라가다 밀 것 같고 카카오 게임이 좀 부담스럽죠. 또 에코프로 들어오고 오늘 덕산 네오록스 움직입니다. BH까지 움직입니다. BH는 어제 악재도 있었어요. 전장 부분에 대한 악재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매기세가 살아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SFA도 마찬가지고 좋은 주식이라고 말하는 주식들이 바닥에서 딱 움직이면 항상 그 출발점 정도를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보고 되고 주식에 대한 어떤 매수 마인드를 관망해서 매수로 바꿔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주식을 굳이 완벽한 타이밍에 볼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일단 입질 그리고 진짜 이게 찐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본 배팅 그리고 한 번 더 자신 있을 때 마지막 배팅 세 번은 몰라도 두 번 정도 나눠서 패는 사는 습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루산 인프라코어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주 보유예수 물량이 12월 28일 날 상장할 수가 있죠. 상장할 가능하죠. 그런 걸 때는 조금 빠르게 블락들이라든지 이런 걸 때는 조금 빠르게
근데 뭐 약간 자잘한 것에서는 좀 지켜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 선생님 마무리가 잘 안 되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적으로 주식 클래스의 우리 유튜브가 계속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아요, 예, 친구 추천,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저도 계속 한 가지라도 10분 내의 시간이지만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갈 수 있는 컨텐츠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